요즘 AI 때문에 정말 세상이 떠들썩하죠. 너무 뜨거워서 혹시 이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콩 버블이랑 비슷한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가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기대감은 엄청나고 또 나만이 흐름에 뒤처지는 거 아냐? 하는 그 특유의 불안감, 바로 포모까지.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지금의 AI 열풍과 과거 닷컴 버블, 뭐가 같고 또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거죠. AI 붐, 이거 제2의 닷컴 버블인가?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겉으로만 보면 지금 시장에 과열된 건 정말 놀랍도록 그때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저랑 같이 얘기를 따라오시면 이게 단순히 과거랑 비교만 할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진짜 본질을 놓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익숙한 느낌,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잠재력이 어떤지는 일단 제쳐두고 투자자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의 흐름이 과거와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합니다. 바로 이 흥분과 FOMO,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에요. 어떤 시장 분석가가 남긴 이 경고가 바로 그 심리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AI라는 이름만 딱 붙으면 그게 무슨 회사든 상관없이 무조건 장기적으로 대박 날 거라는 막연한 믿음. 이게 바로 거품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닷컴 버블 때도 아마존처럼 살아남아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 광풍 속에서는 뭐가 진짜 보석이고 뭐가 그냥 돌멩이인지 가려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2%. 이게 대체 뭐를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놀라운 건 이게 닷컴 버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겠어요? 차가운 분석보다는 나도 빨리 타야 해 하는 FOMO 심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속까지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긴데요. 이번 AI 붐은 게임의 규칙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산업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흐르는지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와 하고 느껴지실 거예요. 2000년 닷컴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당시의 대표주자였던 시스코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무려 472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열풍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는 53배 수준이죠. 물론 53배도 절대 낮은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472와 53은 그냥 숫자의 크기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회사가 실제로 버는 돈이 주가를 얼마나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느냐, 그 근본적인 안정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바로 탄탄한 기초공사 위에 세워지는 마철로와 그냥 허공에 떠있는 모래성의 차이라는 거죠. 사상누각이라고 하잖아요. 닷컴 버블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모래 위에 성을 쌓았다면 지금 AI 붐은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건물을 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 두 시대의 구조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판을 이끄는 주도 세력이 달라요. 닷컴 버블 때는 아이디어 하나만 가진 신생 스타트업들이 주인공이었죠. 반면에 지금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이미 어마어마한 돈과 인프라를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도 그래서 다른 거예요. 소수의 거대 기업이 위에서부터 이끌어가는 상향식 붐인 지금과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아래에서부터 들고 일어나던 하향식 붐이었던 과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실제 돈을 버는 수익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번 붐이 단순히 금융버블이 터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면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경계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여기에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위험의 종류와 성격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분석가들은 신뢰세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AI가 쏟아내는 가짜 정보와 딥페이크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데 치러야 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딥페이크는 우리 눈을 속이고 AI가 쓴 글은 우리 생각을 흔들죠. 이 신뢰를 지키기 위한 비용은 지금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거대한 빚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구조적인 위험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몇 빅테크 기업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 또 딥페이크처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대규모 허위 정보의 확산 문제. 그리고 사실 별다른 기술 없이 그냥 기존 AI 기술을 예쁘게 포장만 한 수많은 앱 서비스들의 취약성. 마지막으로 소수 기업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독점해버리는 문제까지. 이런 것들은 주가가 폭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위험들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버블이 언제 터질까 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AI 시대를 제대로 보기 위해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제안합니다. 첫째, 위험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처럼 AI 시대의 도로를 깔아주는 견고한 인프라 기업과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나타난 수많은 앱 서비스 회사는 위험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둘째, 신뢰의 비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AI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가 우리 사회에 끼칠 손실은 과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진짜 경제적 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해자라는 건 성주리를 둘러싼 연못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걸 말하죠. 단순히 기술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독점적인 데이터나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졌는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갈림길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와 경쟁의 설계다. 이 말은 AI 혁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버블이 터지나 안 터지나 이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뢰가 무너진 세상과 소수의 기업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미래를 정말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숙제일지도 모릅니다.